경주시가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떠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외유성 해외 연수를 실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시가 해오름 동맹을 결성한 지 1년을 맞아 성과를 발표하고 인구 200만, 경제 규모 95조 원대의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포항시가 주점 등이 밀집된 상대로 일대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도의회가 물난리 중에 해외 연수를 나갔다가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지진과 태풍 때에 이어 최근에는 가뭄과 폭염 속에 또다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와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최근 7박 9일 일정으로 인도로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경주시 홍보 캠페인과 기념품 전달 등 형식적인 일부 일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겐지스강 일출과 타지마할 관람 등 관광 일색이었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경주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4명이나 동행해 의원 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하는 셈이어서 외유성 황제 해외 연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에 나선 의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비는 1인당 246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충북 도의원들이 물난리 중에 해외 연수에 나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경주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비난 여론은 더욱 거셉니다. 경주시 의회는 지난해에도 기록적인 강진에 이은 태풍 피해 복구 기간에 해외 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 시기는 안 맞죠. 지진해가지고 국민의 저 불안해가 떨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이런 외유성 해외 연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시민들을 좀 더 어려워하고 또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는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 원, 일반 의원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면서 해외 연수가 본래 취지인 선진지 견학보다는 지원금에 맞춘 외유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제도 개선과 함께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미나마타 병 등 중독 질환을 일으키는 수은의 사용과 수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미나마타 협약이 다음 달 16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미나마타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 형광 등 수은 전지 등 8개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는 물론 수출과 수입 모두 금지되며 환경부는 이에 대비한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부 개정안은 수은 사용은 물론 취급자의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해안 연안 수온이 평년에 비해 낮아 냉수대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해 연안 수온은 15.8도에서 23.2도 범위로 전년에 비해 1.5도에서 4.7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도 동해 남부와 중부 연안에 곳에 따라 20도 이하로 수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양식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선도한 동남권 세계도시협의체인 해오름 동맹이 결성 1년을 맞았습니다. 각 도시의 강점을 공유하고 지원해 인구 200만, 경제 규모 95조 원대의 대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새 도시 시장들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신라 문화권인 울산, 경주, 포항이 상생 발전하자며 출범한 해오름 동맹. 지난 1년 동안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 협약과 에너지 원료 교환망 구축 타당성 조사, 전기차 공동 보급, 3D 프린팅 테크숍 공동 운영,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활용 방안 등 공동 현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1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동해남북권 상생발전 전략연구 공동용역을 통해 30여 개의 발굴 사업 중 11대 선도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연 전국 최초의 광역 발전 모델인 해오름 동맹에 정부도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인정해줘서 이제 조만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오름 동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 국책사업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무국도 설치합니다. 연계할 수 있는 상설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3개 시가 자주 만나서 그것을 과제로 집행을 하고 문화관광 분야는 지난해 고속도로 개통과 도시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동맹의 효과를 가장 먼저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의 그 문화자산을 우리 양도시에 제공을 하고 그 활용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문화적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포항의 첨단 신소재,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 등 탄탄한 보완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해오름 동맹이 동해 남북권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도약의 모델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다양한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7년 연속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바다와 강이 만나는 왕피천 하구와 염전 해변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울릉도 오징어 축제 2017은 도 지정 우수 축제로 오늘 31일부터 사흘간 저동항에서 풍어제와 오징어 맨손 잡기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포항 구룡포 해변 축제가 28일부터, 경주 2017 국제 뮤즈 페스티벌이 다음 달 3일부터, 봉화 은어 축제가 29일부터 열립니다. 포항 상대동 일원 주점거리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상대로 젊음의 거리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포항의 젊음을 상징하는 상대동의 한 거리. 젊은 층이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비해 낮에는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포항시는 음주 유흥거리로 형성된 이 거리를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거리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잠동 폐철도 부지 입구에서 상대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 가로 환경 개선 사업과 유해 환경 개선, 지중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거리에서 즐길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좋은 거리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토탈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과 한전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74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사업 설명회 자리에 모인 상가 주인과 세입자, 지역 주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상가 번영에 그리고 이제 세입자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포항시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이제 강구하고 서로 상생 협의하도록 그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포항시는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주점거리 이미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탈바꿈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제5기 농업 FTA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최근 미국의 TPP 탈퇴와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농어촌 일자리 창출, 6차 산업 활성화 등 농산 어촌 정책을 적극 발굴합니다. 경북 농업 FTA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해 경북 농민사관학교 운영과 청년 리더 양성, 친환경 학교 급식 시행 등의 활동을 했으며 이번 5기는 기존 60명의 위원에서 현장 농업 인력을 추가해 100명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여성 위원도 41%인 41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포항 송도 동빈큰다리역 수변에 캐릭터 해상공원이 개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물 위에 공원을 조성해 음악 분수와 파고라, 공연장을 만들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인공 캐릭터 조형물도 설치했습니다. 캐릭터 해상공원에서는 워터스크린을 더한 음악 분수쇼를 볼 수 있고 공원 활성화를 위해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 크루즈 중간 정박지로도 활용됩니다. 포항 남부경찰서 송도파출소 문태현 순경이 오랫동안 길러온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문 순경은 지난 2015년부터 30cm가 되도록 기른 머리카락을 기부했으며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는 등 불편함도 감수했습니다. 문 순경은 아픈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꾸준히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장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시장의 100대 공약사업 추진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성은 원장은 이강덕 시장의 100대 공약사업 중 민선 6기 들어 신규 사업은 49개이고 내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29개에 불과해 100대 사업은 성과보다 실책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터미널 환승센터와 포항시 체육회 전복상자 금품 로비 사건, 공무원 부인의 특정 정당 가입 유도, 랜드마크 철탑 건립 문제, 형산강 수은 검출 미온적 대처 등 10가지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포항시장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스쿨존 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예산이나 정부의 대형 SOC 예산 등에 비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052개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는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은 포항 3, 경주 13.5mm로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릴 예정인 가운데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이고 경주는 내일 낮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포항과 경주에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경북 도내 의료단체로 구성된 해외의료봉사단이 지난 주말 캄보디아의 한 마을로 출발해 6일 동안 의료봉사에 나섰습니다. 의료봉사단은 경북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약사회, 간호사회 등 82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에서 11개 과목에 대해 진료하고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합니다. 경북의료단체의 해외의료봉사는 지난 2013년부터 5번째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2,450명에게 무료 진료를 하고 6,500만 원어치의 의약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포스텍과 한동대, 대구대 등 도내 5개 대학교 공동으로 외국인 초청 세계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외국인 대학생이 한국인 대학생과 2인 1조가 돼 도내 90개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 언어, 풍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국에서 공부 중인 영국과 에콰도르, 이란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